미국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사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유럽의 가전제품들은 전부 구석에 박혀 있고 한국의 가전제품들은 제품이 생산되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대급 해외 수출액을 달성했고 세계의 소비자들은 한국을 열광하며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후기가 쏟아지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칭찬 일색인데 미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전자제품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클라라라고 합니다. 벌써 3년째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의 가전제품은 예전부터 미국 내에서 가장 알아주는 제품이었고 신혼부부는 물론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한국 회사의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등 전 제품이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건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부터 더 심해졌어요. 트럼프가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후 새벽부터 줄을 서며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앞으로 한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기 힘들어질 거라고 하며 미리부터 준비해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저부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3년 전 전자제품 매장에 처음 취업했을 때에 구매했던 물건들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국 제품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당장 모든 가전을 한국산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는 한국 제품이 좋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이 아닌 독일산이나 중국산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벌써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제품들이 흘러넘치고 있죠.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고 단지 판매했을 때에 저에게 리베이트가 많이 떨어지는 제품들 위주로 구매했었죠. 저의 집은 물론 부모님의 집까지 사드렸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 생산된 청소기를 구매했고 흡입력이 좋다는 소문에 샀었는데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소기의 호스가 부러지는 바람에 호스에 테이프를 감아두고 쓰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 사드린 것도 마찬가지여서 괜히 사드린 저만 죄송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청소기의 흡입력은 갈수록 떨어져서 머리카락도 못 빨아들이고 있고요. 차라리 청소기면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최악은 중국산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구매한 지 2년 만에 텔레비전의 채널 버튼이 먹통이 되어버렸거든요. 리모컨으로 작동을 시키면 돌아가긴 하지만 텔레비전의 버튼이 고장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년째 되는 지금은 화면에 줄이 가기 시작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저는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판매사원들에게 들어오는 수당은 많더라도 그 이유가 원가 절감이나 기술력 부족 때문에 마케팅으로 팔아보려는 이유라면 저는 정말 싫거든요. 심지어 제가 판매한 제품들에서 불량이 났다며 반품을 요청하는 소비자분들이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입사한 지 2년 만에 퇴사 고민에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한 고객은 무척 친절하고 다정한 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판매한 독일산 세탁기가 진동이 심하고 세탁통 안에서 쇳가루 같은 것이 나온다고 반품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의 서비스 센터에서 이미 사용을 했다며 반품을 거부했고 결국 제가 사비로 반품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저는 더 이상 독일이나 중국 제품을 취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사용하는 일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생각에 다른 일을 알아보곤 했었죠.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이 판매하는 LG와 삼성의 제품들을 보니 무언가 색다르게 느껴졌고 그 직원은 매사 불평불만 없이 편안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산 제품이 그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동료 직원이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직원이 판매한 제품들은 반품이 거의 없었고 고객들도 다들 만족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제야 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사용해보기로 했죠. 마침 제가 쓰던 청소기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이번엔 LG 청소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바로 차이를 느꼈어요. 처음부터 흡입력이 강력했고 구조도 튼튼해 보였어요. 몇 달이 지나도 전혀 문제없이 작동했고 지금까지도 새 것처럼 성능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 후로 저는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하나씩 한국산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세탁기는 삼성 제품으로, 냉장고도 LG 제품으로 바꿨어요. 세탁기는 조용하고 진동이 거의 없었고 옷감 손상이 적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냉장고도 내부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냉각 성능이 좋아서 신선도가 오래 유지됐어요. 저는 그제야 왜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그렇게 찾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 제품은 단순히 기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훌륭하고 사용자 편의성까지 고려된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나라 제품들은 뭔가 기능이 한두 개 부족하거나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 한국 제품들은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보였어요. 게다가 고객 서비스까지 확실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응해주는 점도 감동적이었죠. 어쨌든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미국인들이 점점 한국에 관심 가지게 된 이유도 알게 되었죠.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가 된 것도 이때 깨달았고요. 가전제품 AS는 물론이고 예의범절, 음식 문화까지 전 범위에 걸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에도 한국산 가전제품의 인기는 시들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LG 청소기를 사용한 후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번에는 LG의 로봇 청소기도 구매했어요. 미리미리 한국 제품을 구매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로봇 청소기에 관심이 생기면서 그 기술력의 1위가 한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거든요. 기존 청소기만큼이나 성능이 좋았고 무엇보다 조용하면서도 똑똑하게 움직이는 게 신기했어요. 매일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면서도 장애물을 알아서 피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바로 기술력의 차이구나라고 감탄했죠. 그런데 하루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뜬금없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야,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세계 1위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세계 1위라고? 중국산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중국은 규모도 크고 가성비를 앞세운 제품이 많긴 하지만 품질이 엉망이라는 걸 직접 경험해본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몇 년 전 중국산 제품을 쓰면서 치가 떨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큰맘 먹고 중국산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광고에서는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기대했죠. 그런데 며칠 사용해보니 완전히 망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단 청소기의 경로 인식 기능이 엉망이었어요. 방 하나를 다 청소하지도 못하고 멍청하게 같은 자리를 빙빙 돌기만 하다가 갑자기 벽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멈춰버리는 일이 반복됐어요. 심지어 한 번은 카펫을 넘어가려다가 뒤집혀서 그대로 멈춰버린 걸 발견했는데 그걸 보고는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로봇 청소기야? 그냥 바퀴 달린 장난감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애교였어요. 진짜 문제는 배터리였죠. 처음에는 충전하면 몇 시간 정도는 버텼는데 한 달쯤 지나자 충전해도 30분도 못 버티고 전원이 꺼지더라고요. 게다가 바퀴에 먼지가 조금만 끼어도 삐걱거리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결국 저는 이걸 AS를 맡기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가 더 황당했어요. 중국 제품 AS가 엉망이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전화를 받는 직원은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계속 엉뚱한 답변만 했고 겨우 AS를 신청했더니 이건 사용자 과실이라서 수리비가 더 들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뿐인데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결국 몇 주를 기다려 제품을 다시 받았는데 수리한 부분이 어디인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여전히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배터리는 여전히 30분도 못 가고 한 번 청소기를 돌리려면 매번 다시 충전을 해야 하는 상태였죠. 결국 저는 그 로봇 청소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다시는 중국산 전자제품을 사지 않겠다. 그런데 그런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세계 1위라니? 저는 동료의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세계 1위? 그럼 AS 기다리는 고객도 세계 1위겠네. 중국 제품을 써본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소린지 알 거예요. 아무리 시장 점유율이 높다 한들 결국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언젠가 등을 돌리게 될 거예요. 저는 여전히 LG의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며 역시 한국 제품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료는 저에게
중국이 로봇 청소기 분야 1위라는 자료를 들먹이면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 회사의 제품 또한 점유율 1위인데 그게 바로 중국의 제품이라는 말을 하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LG나 삼성이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동료는 느긋하게 자료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낯선 이름의 브랜드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브랜드가 사실 중국 회사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팔리는 제품이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그게 중국산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구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했어요. 어떻게 중국산이 한국 시장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었을까? 저는 바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 회사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빼내서 자기들 기술처럼 포장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아예 핵심 기술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의 우수한 센서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청소 알고리즘이 중국으로 유출됐다는 기사들을 보고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엔지니어들이 높은 연봉을 제시받고 중국으로 스카우트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부자가 직접 기술을 유출한 정황까지 포착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한국보다 앞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지, 그들이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기술을 가져가서 자기들 것처럼 포장한 거였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없었다면 중국의 로봇 청소기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한국 시장까지 장악한 이유도 한국에서 만든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산이 품질까지 따라잡았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정교한 완성도와 신뢰까지 가져갈 순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로봇 청소기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점유율이나 가격만 보고 제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어요. 역시 한국 제품이 답이다. 저는 부모님께도 한국산 로봇 청소기를 사드렸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사드린 한국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 보시고는 무척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탄하셨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청소를 시작하고 장애물을 피하면서 구석구석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연신 감탄하셨죠. 이거 참 신기하네. 우리가 뭘 조작할 필요도 없고 청소도 구석까지 알아서 하네. 부모님께서 이렇게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니 역시 한국 제품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흡입력도 강력해서 작은 먼지까지 싹 다 빨아들이고 소음도 거의 없어서 작동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게다가 고장도 안 나요. 부모님께서는 역시 한국 제품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하셨죠. 그랬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친구분들이 직접 보겠다고 하나둘씩 집으로 찾아오셨고 실제로 청소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셨죠. 이거 정말 한국 제품 맞아요? 고장 안 난다고? 우리 집에 있는 건 며칠 쓰다가 벌써 이상해졌는데 이런 반응들이 터져 나왔어요. 특히나 친구분들 중에는 중국산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다가 얼마 안 가 고장이 나거나 청소를 엉망으로 해서 다시 수동으로 해야 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한국 청소기가 구석구석 빈틈없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는 당장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으셨죠. 부모님은 이제 집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로봇 청소기를 시연해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하면 알아서 다 한다니까. 하시면서요. 부모님 댁이 마치 로봇 청소기 전시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부모님 친구분들 중 몇 분은 바로 한국 제품으로 바꾸셨고 나중에는 정말 고장도 안 나고 너무 편리하다며 저에게까지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값싼 제품이 시장을 점유한다고 해도 결국 소비자들은 품질을 알아본다는 걸요. 역시 한국 제품이 답이라는 걸요. 한국 제품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어요. 가전제품 하나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한국의 기술력, 경제 성장 과정, 그리고 문화까지 연결되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러던 중 저는 한국 제품을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었어요. 이거 써보면 달라. 라면서 한국 제품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했죠. 처음엔 부모님 친구분들에게 로봇 청소기를 자랑하던 게 시작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저를 믿고 한국 제품을 찾아왔어요. 그들의 반응도 저와 같았어요. 정말 좋은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고객들에게 제품을 추천하고 실제 사용 후기를 전달하면서 점점 더 실적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저는 회사에서 우수 판매 사원이 되었고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한국 본사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제품 판매 실적이 높은 우수 사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상이었죠. 저는 당연히 이 기회를 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침내 한국 여행이라는 꿈 같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단순히 가전제품 때문에 시작된 관심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생각을 하니 설렘이 가득했어요. 출발하기 전부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이미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실제로 한국에서 말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직접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보고 느껴보고 싶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하늘을 날아가는 동안 창밖을 보며 믿기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히 한국 제품을 좋아했던 게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한국 땅을 밟으러 가고 있다니.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쯤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어요.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대형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선명한 영상이었어요. 삼성의 초대형 TV가 공항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도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짜 한국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은 말로만 듣던 대로 정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바닥에 먼지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보이는 전광판과 안내 스크린도 전부 삼성과 LG의 제품이었어요. 역시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공항이라는 공간 자체가 마치 한국 기술력의 집합체 같았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를 걸으면서 저는 곳곳에 배치된 첨단 시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 AI 안내 로봇, 스마트 키오스크까지 하나하나가 전부 최신 기술이었고 무엇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뛰어나서 한 번만 사용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편리함과 세심함이 이 나라의 시스템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품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든 나라 자체가 남다른 곳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나라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였어요.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감이 더욱 커졌어요. 공항을 나와 처음으로 향한 곳은 한국의 식당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한식을 먹어보는 것이었거든요.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힌 키오스크였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무인 주문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사용해보니 너무 직관적이고 편리했어요. 터치감도 부드럽고 화면도 크고 선명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미국에서도 키오스크를 종종 사용했지만 이렇게 세련되고 빠릿빠릿한 반응 속도를 가진 기기는 처음이었어요.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가게 내부도 참 깔끔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는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플레이팅까지 정갈하고 아름다웠어요. 역시 한국은 모든 걸 꼼꼼하게 만드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을 때도 또 한 번 놀랐어요. 계산대 뒤편에 놓인 전자레인지를 보니 역시 삼성 제품이었어요. 미국에서 흔히 보던 중국산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산이 쓰이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파는 전자제품도 한국 브랜드가 많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력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라는 걸요. 화장실을 가면서도 그 차이를 확실히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공공화장실이 낡고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의 화장실은 너무 깨끗했어요. 그리고 세면대, 변기 같은 도기류도 전부 한국산이었어요. 디자인도 세련됐고 기능도 훌륭했어요. 자동 센서가 부착된 수전도 반응이 빠르고 종이 타월을 뽑아 쓰는 기계까지 전부 깔끔한 디자인의 한국 브랜드였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설비를 본 적은 있지만 중국산이 많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예 좋은 제품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 제품은 단순히 수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며 널리 쓰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값싼 중국산 제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자국 브랜드조차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자국 제품을 아끼고 활용하는 태도까지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일상에서 활용하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나라. 저는 그제야 확실히 느꼈어요. 미국보다 한국이 한층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길거리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산 자동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에서는 일본이나 독일 차가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현대와 기아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특히 전기차가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평소 전기차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도로를 달리는 아이오닉이나 EV6 같은 모델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를 타면서도 이런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평소 미국에서 택시를 탈 때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운전을 하며 말을 유창하게 하는 기사님도 많지 않았고 대화를 해도 대부분 단순한 일상 이야기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제가 탄 택시기사님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선두에 서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차를 운전하는 기사님이 아니라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까지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기사님은 한국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없으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 테슬라나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고 심지어 일본조차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전기차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경에는 세계적인 배터리 산업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택시기사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택시기사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경제나 기술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정치 이야기는 피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택시기사님들은 하나같이 영어를 잘했고 정치, 경제, 기술 이야기도 거침없이 나누었어요. 한국이 민주적인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사님은 한국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한국이 정말 미국보다 한층 더 앞서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에서 내리면서 저는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미래 산업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라면 이런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한국이 가진 지적 수준과 산업 경쟁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 배터리 기술이 로봇 청소기에도 그대로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저는 한층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중국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다고 해도 배터리 기술까지 따라잡는 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봇 청소기의 핵심은 단순한 흡입력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배터리 기술이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니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도 한국 기술이 없이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애플의 아이폰에도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테슬라의 전기차도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이 사실 한국의 핵심 기술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문득 미국이 자국 제품만을 강조하며 자부심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졌어요. 애플이 아무리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해도 삼성과 LG가 디스플레이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 화려한 화면을 구현할 수 없고, 테슬라가 아무리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고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 배터리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느끼니 한국이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기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국가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을 더욱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처럼 단순히 소비자로서 제품을 사용할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하고 나니 확실히 깨닫게 된 거죠.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자부심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몸소 느끼면서 저는 한국 제품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한국이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더욱 영향력을 넓혀가길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자제품 판매사 본사를 견학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왜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를 체감하게 되었어요.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고 따뜻한 환영 인사와 함께 세심한 안내가 이어졌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태도로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모든 설명이 논리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신제품 소개를 하던 직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는데, 단순히 제품의 스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소비자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기업의 세일즈 방식은 확실히 달랐어요. 제품 자체가 좋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고객의 삶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고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설득해 나갔어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설명하는 방식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견학 중간중간 직원들이 서로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업무 중에도 긴장감보다는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서로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친절하고 세밀하게 설명해주는 태도를 보며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세일즈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설명이 끝난 후 직접 신제품을 체험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직원들은 고객이 스스로 제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어요. 단순히 기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용해 보면서 차이를 경험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런 세일즈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기능을 강조하는데 집중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고객이 직접 체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올 때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 제품을 고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까지 갖춘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세밀한 접근 방식이 한국 제품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 제품을 더 신뢰하고 응원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기업 견학을 마친 후 마음 편히 한국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모든 것이 얼마나 세심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신기하게 느꼈어요. 길을 걷다 보면 공원 하나하나, 건물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쓴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공원에는 벤치가 적당히 배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늘도 잘 만들어져 있어 햇볕을 피해 쉴 수 있는 곳이 많았어요. 한국의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배려가 돋보였어요. 미국의 공원은 확실히 넓고 경치가 좋은 곳이 많지만 사람들이 편리하게 앉아서 쉬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함이 있더라고요. 그 후 식사를 하러 들어간 한 음식점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소비자 중심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식사를 할 때는 스테이크나 햄버거처럼 크고 덩치 큰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직접 잘라서 먹어야 했는데 한국은 반찬들이 작고 정갈하게 나오는 것이 정말 편리했어요.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손님이 불편함을 느낄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미리 잘려 있어서 바로 먹을 수 있고 그릇도 작고 알맞은 크기로 제공되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음식이 만드는 사람 중심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시키면 덩어리로 나오고 햄버거는 그 크기가 너무 커서 다 먹기가 불편할 때가 많죠.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음식 하나하나가 먹는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가 느껴졌어요. 특히 밥과 반찬들이 잘게 나뉘어져 있어서 혼자서도 친구나 가족과 함께 먹을 때도 정말 편리했어요. 이런 섬세한 배려가 한국 제품과 문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깨닫게 되었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편리함을 고려한 시스템이 많지만 한국은 소비자, 즉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쓴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이것이 한국을 발전시키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만큼 한국 제품과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어요. 모든 것을 사용자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철학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돌아와서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국과 비교해서 미국이 정말 불편한 점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실히 느꼈어요. 우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불편함을 많이 겪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지하철은 정말 깔끔하고 정시성이 뛰어나며 안전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미국의 지하철은 너무 낡고 지저분해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게다가 대중교통의 도로 상태나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동할 때마다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서의 편리하고 쾌적한 경험을 상상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또한 한국에서 사용했던 모든 제품들이 다시 그리워졌어요. 한국 제품들은 모든 것이 세련되고 편리하며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도 월등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제 직장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제품을 더 잘 팔 수 있게 되었고 이젠 미국인들이 출고까지 20일이나 걸리는 한국 제품을 기다리며 계속 찾고 있어요. 물량이 너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전망이 정말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제품들이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앞으로도 그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한국은 그만큼 자국민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철학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한국은 이대로 계속 성장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았고 부모님도 그곳에서 어떤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해요. 특히 부모님께서는 한국 제품을 정말 좋아하시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함께 가면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면 그동안 제가 느낀 감동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청결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직접 경험하시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의 대중교통이나 음식, 그리고 다양한 관광지를 함께 다니며 부모님께서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을 좋아하시면서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유와 그 나라의 발전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아마 그 여행은 제게 또 다른 특별한 의미로 남을 거예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